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변리사 스쿨에서 상표법 강의를 하고 있는 이성규 변리사라고 합니다. 저희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 달 내내 상표법 기초 GS를 한번 같이 해볼 텐데요. 일단 기초 GS 수업에 대해서 일단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기초 GS는 일단 문제를 풀이를 하는데 오늘 일단 문제 풀이를 안 할 거고요. 내일부터 문제를 푸실 겁니다. 근데 저희가 변리사 2차 시험이 30점, 20점, 30점, 20점 해가지고 4문제 100점 분량을 작성하게 되는데 기초 GS에서는 이제 2문제 50점 분량만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2시간인데 이제 절반만 푸니까 1시간 드릴 거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아마 답안 작성이 처음이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시간을 정해놓고 작성하지만 뭐 1시간 10분, 1시간 20분 이렇게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은 제가 준비해 둔 자료가 4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요 판례 자료가 하나 있고 답안지 작성 기초, 그리고 이론 수업 나갈 요 프린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신구 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신구 조문 대비표부터 일단 좀 말씀드리면 요거는 이제 상표법에서 법 개정된 것들이 있어요. 요거 이제 법제처 들어가면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요건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허법에 나와 있는 재심사 규정이 이번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네, 그거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뭐 일부 지정 상품에 대해서 거절 이유를 통지할 수 있다, 뭐 그런 규정이 쭉 나와 있는데요. 그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제가 마지막에 개정 이유랑 주요 내용이랑 요것도 이제 갖다 붙여놨습니다. 요 내용 제가 갖다 붙인 건 아니고 법제처에서 제공해준 내용을 제가 밑에다 붙여놓은 거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허법에서 다 보신 내용이라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답안지 작성 기초 요 자료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여기서부터 제가 좀 설명드릴 게 있는데, 요 답안지 요 내용 보시면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줄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답안지가 한 권에 16쪽 되어 있고 이렇게 오른쪽 페이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답안지를 작성하게 되는데 일단 배점에 따른 분량 분배를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이제 처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100점 분량에 16쪽을 작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10점에 1.6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5점에 0.8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가 30점, 20점, 30점, 20점 4개의 문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소설문으로 나뉘면 이제 뭐 5점짜리 문제도 있고 10점짜리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5점짜리 문제가 나왔는데 0.8쪽 정도 적어 주시면 되는데 요걸 이제 시간을 과다하게 막 2페이지, 3페이지 적어 버리면은 이제 그만큼 시간이 소모가 되니까는 점수에서 분리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점수에 따른 배점 분량도 잘 체크를 하셔야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확히 계산할 필요는 없고요. 한 요 정도 작성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점이 0.8쪽이니까 1페이지보다는 조금 안 되게, 그리고 절반보다는 조금 많이 적으면 되겠다. 요 정도 느낌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100점에 2시간인데 이제 30점, 20점, 30점, 20점으로 나눠져 있으니까는 이제 30점짜리 문제는 보통 5쪽 정도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30점 문제는 5쪽, 20점짜리는 3쪽 해가지고 100점에 16쪽. 그렇죠? 그리고 시간은 이제 36분, 24분씩 보통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정도는 이제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시간 조절, 그리고 뭐 자기가 잘 준비된 거랑 잘 준비 안 된 것들이 있으니까 요 정도는 이제 4분 정도의 차이는 둘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 되면요, 뒤에 문제 풀 시간이 부족해져가지고 그 답안 작성이 꼬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시간 분배를 이번에 기초 GS 작성하시면서부터 미리 연습을 해두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안지 작성 시 고려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줄에 여기가 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요 안에 글씨가 보통 한쪽에 22줄이 되어 있는데 글자 개수가 띄어쓰기 제외고 한 21글자에서 24글자 정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적당히 작성하시면, 적당히 큼직큼직하게 적으시면 20글자 내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글씨는 크고 가독성 좋게 작성하시오라고 적혀 있고요. 요거는 이제 글씨체는 왜 제가 말씀드렸냐면은 저희 예전에 요 뒷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옛날에 과거 2차 변리사 시험을 보면은 교수님들이 세점평을 제공해 주셨어요.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교수님들이 매 회차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글씨체를 가독성 있게 적어주세요 라고 매 회차마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글씨체를 교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작성하실 때 좀 신경 쓸 필요는 있겠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채점평은 제가 이제 상표법에 대한 채점평만 골라서 좀 축약해 온 겁니다. 네, 다시 앞 페이지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답안 작성 기본 구조는 이제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문제를 읽고 답안지를 작성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작성하게 될 내용이 이제 문제의 소재를 적게 됩니다. 요건 근데 항상 적는 건 아닌데요.
요게 문제 소재가 뭘 적냐면은 문제를 쭉 읽어봤을 때 요런 데서 쟁점이 존재한다. 그래서 요 답안지 아래에다가 내용을 쭉 적을 건데 이런 내용을 작성해 보겠다라는 내용을 여기에 작성하게 되는데 문제마다 요거는 이제 다르게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구체적인 쟁점이 나와 있으면은 안 적어도 되고 구체적인 쟁점이 안 나와 있으면 적게 되는데 요건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 풀면서 제가 직접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답안지를 작성할 때 대법원 판례랑 법조문을 중심으로 답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다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법조문도 적어주게 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문을 적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조문 번호는 꼭 적어주시고 그리고 조문 그대로 옮겨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조문에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간략히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오히려 시간 세이브하기에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적으실 필요는 없겠고요. 그리고 학설. 이제 저희 뭐 민소법이랑 뭐 이런 거 쭉쭉 특허법이랑 쭉 공부하실 텐데 학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거 이제 상표법에서는 저는 학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예 보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최후순위로 밀어서 암기를 해주세요. 일단은 우리는 법조문 그리고 판례 완벽하게 암기하고 판례에 나와 있는 사실관계까지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 어떤 학설이 있구나라고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지 요건 이제 최후순위로 미루시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상표법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민소법 같은 경우에는 학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과목마다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판례. 요거 판례 꼭 상표법에서 판례를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근데 판례를 이제 적어 주실 때 판례를 그대로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적으실 필요는 없고 취지랑 키워드만 살려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검토 내용인데 이제 판례 검토가 뭐 타당하다, 부당하다 이런 내용을 적을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많이 적으실 일은 없습니다. 민소에서는 많이들 적으시는데 상표에서는 그렇게 많이 적을 일은 없습니다. 근데 상표의 이렇게 판례 요지를 쭉 보시면은 뭐 이런 거 고려해서 판단하겠다라고 작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따로 검토할 내용이 없습니다. 판례 보통 상표법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판례마다 다르게 판단하겠지만 크게 뭐 적을 일이 없구나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사안포섭.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문제에 주어진 사실관계와 판단 기준으로 적은 판례를 꼼꼼히 검토한다. 그리고 문제에 주어진 사실관계와 판단 기준으로 적은 내용이 겹치는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사안포섭에 포함하여야 함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상표의 유사 판단을 예시로 좀 말씀드릴게요. 상표의 유사 판단할 때 저희가 3요소 고려하잖아요. 외관이랑 칭호랑 관념이랑 이런 거 이제 쭉 고려하잖아요. 근데 문제를 저희가 읽어봤을 때 상표에 외관이랑 외관, 칭호, 관념에 대한 사실관계가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 사안포섭 내용에 뭐 이 상표의 외관은 어떻고, 칭호는 어떻고, 관념은 어떻고, 그래서 양 상표는 유사하다, 비유사하다라고 해서 문제에 나와 있는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검토해 줘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요건 이제 예시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밑에 별표 채점평에서 말하는 사안의 해결이 사안포섭에 해당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표법은 요게 정말 중요합니다. 상표법은 이제 사실관계로 이루어진 법이어가지고요. 뭐 예로 말씀드리면은 상표의 유사 판단이 이제 상표법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근데 상표의 유사 판단 보시면 요것도 이제 뭐 A 상표랑 B 상표랑 있는데 요 A 상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B 상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도 이제 문제의 사실관계로 다 주어져 있고 뭐 인식도의 경우에도 뭐 갑이라는 사람이 뭐 어떤 제품을 팔았는데 뭐 100만 부가 판매가 되었고 수요자한테 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면 인식도 판단할 때 그러한 사실관계로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상표법에서는 사실관계가 다른 법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법도 중요하긴 한데요. 상표법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안포섭 부분을 진짜 신경 써서 잘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문의 해결, 묻는 말에 답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뒤에 적어놨는데요. 문제 마지막에 주장이 타당한지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면은 주장은 타당하다, 부당하다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뭐 각하심결을 내려야 한다. 무효 심판은 인용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은 이제 묻는 바에 대한 대답을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요거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그래서 채점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게 이 이후로는 제공이 되지 않는데요. 참고하시라고 50회부터 53회까지만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밑줄 친 부분 위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반론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 설명에 그치고 사안의 해결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야 할 것. 그렇죠? 문제에 주어진 사실관계를 잘 응용해서 답안지에 적어달라. 그 말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안포섭 내용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단순 나열식의 답안 작성이 많았다. 요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문제를 안 읽어보고 법조문이랑 판례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것만 막 적는 겁니다. 문제에 주어져 있는 사실관계는 안 적고. 그죠?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먼저 사안을 잘 읽고 분석하여 해당 문제가 요구하는 것을 파악하고 그에 대해 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말이죠. 문제를 잘 읽고